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커서 2회 모의고사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파트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조량, 소음, 환경조건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 해당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정보 공개해야 될 것,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건 할 때 조가 입지조건, 환경조건이거든요. 이 환경조건이 일조량, 소음, 진동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6번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4가지가 있죠.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11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비교적 다 쉽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답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거는 틀린 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옳은 것은 틀린 거 4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 말이 틀렸죠. 모두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고 구두로 말로 계약해도 되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주거용 건축물 매매에 관한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1번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권리관계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사항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용 서식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2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비선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죠.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1번이 정답이네요. 시공시. 시공시가 뭐냐면 첫 번째 시는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공은 시공시할 때 공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고요. 마지막 시공시할 때 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은 공이고요. 3번, 4번, 5번 이거는 전부 다 시세, 시공시할 때 시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 이것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시공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투기조장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제 33조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지행위 18번.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법제 33조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지역농협 1000만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지만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물론 원칙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물론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의무는 없다 해서 X입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자, 이게 2021년 10월 19일부로 중개보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000분의 8이었는데 임대차인 경우 지금은 매매는 최대 1000분의 7, 임대차는 최대 1000분의 6입니다. 어쨌든 3번이 틀렸죠? 주택만 개정이 됐고요. 주택 외에는 상가, 토지는 그대로 최대 0.9%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오피스텔의 경우는 종전규정 그대로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이번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2021년 10월 19일부로 개정되어서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만약 시도조례가 이 국토부령을 초과했다면 그건 조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령을 적용합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개정된 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출제
개정된 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만약 된다면 개정된 것을 답해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